신금 입장에서 병화가 용신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임수가 신금의 보호자라고 하고요. 임수가 있을 때 병화는 용이라고 해요. 용. 용신이 아니라 용일이라고 해요. 일. 그러니까 신금 입장에서 임수를 이제 나의 보호자로 삼는 이유는 병화라고 하는 위험에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병화와 정화의 위험에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임수는 나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화가 신금의 보호자가 될 수는 없어요. 용이 될 수는 없어요. 병화가 신금의 용이 된다는 것은 자축 인묘월에 땅속에 있는 설이 얼음을 병화가 해빙시키는 거, 인묘월이라면 이제 해동시키는 역할을 병화, 신금, 화극금이라고 하죠. 병신합이라는 말을 거기다 쓰면 안 되고요. 병신합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오행합이지만 육신에서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거고요. 병화, 신금은 그냥 화극금이라고 하세요. 화극금인데 자축 인묘월에 신금이라고 하는 이제 서리를 녹여서 간목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병화의 화극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다신약을 비겁으로 용신 쓰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있어요. 그 비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가족이거든요. 가족. 식상을 용신한다는 얘기가 비겁을 용신한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세요. 양인격의 배우자는 인성으로 봐야죠. 인성, 정인, 편인을 봐야죠. 양인격의 배우자는 왜? 양인격의 상신이 편관이니까 이제 그 편관을 보호해주는 편인이 배우자라고. 배우자, 자식이 아니라 배우자. 양인격의 이제 편관이 배우자, 양인격의 편인이 자식, 이렇게 보면 돼요. 개수가 이제 경금이 보호자다. 그러면 이제 목을 용으로 쓰는 거죠. 목을 용으로 쓰는 거고, 간목이 개수를 이제 보호하는 것은 이제 경금을 쓰는 거예요. 경금을. 일단은 이제 양간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양간들이 희용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음간의 희용이 중요하죠. 그렇죠. 식상에 비겁으로, 대운이 비겁으로 그러면은 식상설기가 보완이 되는 거죠. 대개 식상을 쓴다는 것은 비겁을 쓴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배우자를 보는 것은 무조건 일주의 지장간을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말은 틀렸습니다. 일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우자 자리라고 해서 거기에 꼭 배우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 그래요. 거기는 동료가 있을 수도 있고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거기가 배우자 자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이제 일주 그러면 뭐 배우자 자리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반드시라는 말은 무조건이라는 말은 거기다 넣으면 안 돼요. 배우자 자리가 아닐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죠. 편제격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으니까 격국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식신이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편제격이니까 겁재가 있으면 기대에 못 미치는 배우자를 만난다는 게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겁재격이라는 거는 없고요. 월겁이라고 하죠. 월에다가 겁재를 뒀다고 해서 월겁이라고 하고 이제 음인이라고 하죠. 음인. 음간의 양인이란 뜻인데 음인이라고 하는데 본질적으로 이렇게 겁재월 그러니까 월겁이라고 하는 것은 양인격의 참모와 같아요. 양인격이 장군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음인이죠. 음인 월겁이면은 그러니까 월겁인데 상신이 있는 경우를 이제 음인이라고 해요. 음인. 그런 경우도 이제 그 양인의 참모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인이 장군이라면 그 밑에서 이제 뭐 말고삐를 잡는다, 뭐 말굽을 맨다, 뭐 이런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거였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참모 이런 거 있죠. 사무장 참모 이런 거 있죠. 그런 어떤 이제 사주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 성격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양인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직업적으로는 양인격보다는 미치고요. 성격이라든지 어떤 그 끈질김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은 양인격보다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겁재 월령이. 계묘경신 경자신사라고 하면은 이제 사중에 이제 저기 뭐예요? 사중의 편관을 자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사중에 이제 병화를 자식으로 본다 그러면 모기처가 되겠네요. 모기처가 되겠죠. 배우자 보는 법이 신신님 고맙습니다. 커피 한 잔 사 먹겠습니다. 경금 간목이 있으면 이제 경금이 간목이 경금이 있다는 것은 이제 그 방어력이 있을 때 이제 용이 되는 거예요. 저런 이제 가령 연주에 있는 오행이 시지의 근을 뒀다. 그러니까 연간에 있는 오행이 시지의 근을 뒀다. 이 뜻이죠. 임수, 연간, 신금, 시지. 그런데 이제 월지가 아니니까 용사를 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그 신금이라고 하는 가을이 오면은 그러니까 이제 한조한 계절이 오면은 임수를 쓸 수가 있어요. 항상 쓰는 게 아니고 신금이 시지에 있다. 신금, 시지에 있는 신금은 이제 오미, 신, 유, 추분 전까지 임수를 쓸 수가 있는데
그 임수를 쓰는 것은 시장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신금이라고 하는 재련하는 환경에 그 산업 환경을 이제 거기에다가 어떤 자격을 부여한다든가 그 임수라고 하는 시장에 신금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시장 조사를 하는 뭐 이런 어떤 역할로 하는 거지. 임수 연간에 있는 것이 신금의 시장, 천간 신금처럼 쓰는 건 아니에요. 대개 격국은 있잖아요. 천간은 천간끼리 보시고 지지는 지지끼리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격국에서 이제 상신과 구신과 어떤 원수구자, 구신, 기신 이런 의미는 김재훈님 고맙습니다. 그런 이제 그 의미는 실제로 이제 시간이 감으로 해서 저절로 만나지는 것들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만나진다는 얘기는 일간의 의지가 거기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소울메이트님 고맙습니다. 일지월지 삼합 오술 합의됐다는 얘기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연지시지의 방합은 여기에서는 직업적인 의미가 아니고 제2의 직업이거나 교양과 취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월지와 일지의 삼합은 내 직업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 연지와 시지의 방합은 그건 환경이잖아요. 방합이니까. 그 환경은 나중에 이제 내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때 새롭게 형성되는 환경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스프라이트님의 질문은 대운수가 빠졌네요. 그리고 이제 남자 사주인데 대운수가 있어야 편제격인지 편관격인지 나올 수가 있죠. 소울메이트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상담 받으셨군요. 일단은 스프라이트는 대운수가 있어야 격이 나오고요. 근이 없는데 일단 사업을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전문 능력을 갖추지 않는 이상은 어떤 뭐 자격화가 되어 있다거나 자기가 한 분야의 아주 전문가가 아니라면 사업하는 게 유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크게 결정하거나 실천할 때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이 없다면은 그 부분에 이제 장애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자기가 실천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이 없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곧 건강을 잃을 우려가 많아요. 집대원이면은 정축월에 을사일이 을목일간의 정축월이면 집대원이니까 정관격이네요. 정관격. 유축으로 삼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격의 관인상생사주십니다.
아니요.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유술이라고 하는 방합은 직업 능력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그 환경이에요. 환경이니까 그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라는 의미지, 어떤 그 직업적 능력을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방합과 삼합의 차이죠. 유술은 방합이잖아요. 삼합이 아니죠. 그러면 그 인간관계를 잘 해라, 대인관계를 잘 해라, 그 환경의 장점을 많이 이용해라, 이런 뜻이죠.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인관계, 인간관계로 세상을 살아라, 이런 뜻이죠. 양간의 걸럭격이 천간의 비근급제에 떴다는 것은 이도를 한다는 뜻이지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 그 걸럭이라고 하는 거 공적인 마인드를 버리고 나는 부를 추구하는 어떤 그 사적인 마인드로 가는 게 나쁜 건가요? 그건 부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간에 비겁이 떴다는 것은 그 식상을 쓴다는 얘기고, 식상을 쓴다는 얘기는 그 관사를 상극해서 나는 이제 공적인 삶보다는 부적인 삶을 살겠다는 건데,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게 긍정적이고 더 좋을 수도 있죠. 지지의 진월이라면, 이윤정씨 진월이라면 원국에 목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월이 아니면 나중에 대운에서 그 계절이 왔을 때 목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환경은, 그러니까 지지는 항상 환경이고 시간이에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왔을 때, 즉 말해서 진이라고 하는 이제 그 봄, 여름이 왔을 때 목이 있는 거지, 아무 때나 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월이라면 목이 있는 거예요. 덕이라는 것은 이제 그 물질적인 건 되게 지지에서 보고요. 천간에서 보는 것은 되게 이제 가령은 이제 뭐 돈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 천간이고요. 실제로 물질을 도와주는 것은 지지죠. 가령 뭐 이제 간목이 천간에서 멘토 역할을 한다, 귀인 역할을 한다면은 인이라는 것은 밑에서 실제로 필요한 물질을 도와준다, 이렇게 봐야죠. 존재격에 지지의 겁재가 있다는 것은 그 겁재가 쟁제를 직접 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 마음에 차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성향이죠. 근데 이제 천간에 투간이 되어야 겁재가 경쟁과 검증을 통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이제 가져오려면 천간에 투간이 돼야 되고, 지지의 겁재가 있다는 것은 내 의지와 관계가 없이 이제 오는 것들이니까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네요. 대기 기토가 이렇게 천간에 2개 이상 이렇게 있다는 것은 망하는 건 같이 망하죠. 망하는 건데, 되게 매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뭐 직장을, 그러니까 직업을 뭐 2개를 가지고 있다, 뭐 프랜차이즈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왜? 작은 매장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기토가 2개, 3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피해를 본다는 것은, 기토는 이제 임수라고 하는 만남이, 임수와의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기 때문에 피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억부용신이 뭐냐 그러면 무토죠. 무토가 보호자 역할을 해서
무토가 있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 게 아니지만 무토가 있으면 원상복구가 돼요. 무토가 있어야 보호자 역할을 하죠.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천간에 이제 인호술 삼합이 있으면 월이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키키님 말이 맞죠. 천간은 인성이고 밑에는 재성으로 흐른다. 재성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개척해놓고 일으켜 놓은 환경에 내가 참여한다는 뜻이고, 지지라는 것은 천간에 이제 인성이 있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참여하려니까 좀 자존심이 좀 상하고 자존감이 좀 이제 허락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임수는 무토로 제방을 해줘야죠. 지지묘 중에 묘는 인과 같은 역할을 해주지는 못해요. 해준다고 해도 아주 조금 1회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지지의 술중의 무토는 임수를, 해중의 임수를 막는 데 도움이 돼요. 신희방님 의견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토충으로 안정된 환경을 기대할 수 없는 건가요? 그 말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장간의 정화신금이 이제 술중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무술대원의 술중의 지장간의 정화신금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정화와 신금이 사주에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장간의 정화신금은 술중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좌오묘유월은 좌오묘유월뿐만 아니고요, 항상 대운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무자월의 상관이다 그러면은 개수가 상관인지 임수가 상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간이 무슨 일간이고 이제 무자월이면 이제 상관이다, 식신이다. 그러면 이제 금일간이라는 뜻인데, 금일간인데 경금일간이면은 개수가 상관이고 신금일간이면 개수가 식신이 되겠죠. 저 질문은 대답하기가 애매하네요. 뭔지 몰라서. 기토일주가 임수가 왔을 때 이제 진중의 무토는 임수를 막는 게 아니고요, 술을 담는다고 해요. 담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진중의 무토는 절대 임수를 막을 수가 없어요. 술중의 무토는 지장간이잖아요. 지장간이니까 그게 천간으로 투간되었을 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냥 환경에서 해중의 임수 막을 수가 있죠. 술중의 무토는. 술중의 무토도 임수를 막는데, 그 임수가 지지로 왔을 때나 아니면 술중 무토가 천간에 투간되었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대운에서 와가지고 일지나 뭐 이렇게 합을 한다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용신운은 능력을 만든다는 뜻이죠. 용신운이라는 것은. 저렇게 그냥 용신운 이러면은 대답하기가 참 난처해요. 용신운이라는 것은 희신이 있는 용신인지 희신이 없는 용신인지, 그 용신 중에 희신이라는 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희신이 있고 있는데 용신운이 온 건지, 그 질문이, 이윤정 씨 질문은 조금 대답하기가 애매합니다.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회생활에서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겠죠. 묘미라는 것은 삼합이잖아요. 삼합이라는 것은 항상 부족한 능력을 보강하라는 의미죠. 인중간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역할이 달라요. 인중간목의 역할과 묘미 삼합의 역할은,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족한 능력을 채우라는 의미고, 인중간목이라는 것은 이제 나의 어떤 그 생존에 필요한 도움을 준다는 뜻과 같은 거죠. 근을 논할 때 월지라는 것은 항상 용사를 했다. 내가 거기에서 일을 맡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근을 논할 때 양인걸록을 말하는 거잖아요. 양인걸록이 월지의 근을 이제 두고 하는 건데, 양인걸록의 월지를 일간의 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개 이제 그걸 일간의 근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일간의 근이라는 것은 연일시에 있는 것을 양인걸록격은 일간의 근이라고 하고요. 월지는 이제 일간과 똑같잖아요. 일간과 똑같은 이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일을 맡았다. 그러니까 등령했다. 이렇게 말하죠. 등령했다, 용사했다. 뭐 이런 의미지, 그걸 가지고 일간의 근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두께씨 사주는 인성이 너무 많아서 관설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금생수를 한다는 것은 이제 수생목 목생화를 더 보강하라는 뜻이죠.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좀 더 보강하라는 뜻이에요. 관설이 되려면은 편인이 정관에 투관이 되어 있어야 그게 이제 관설이라고 해요. 편인이 정관에 하나만 투관이 되어도 정관을 관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인이나 편인이 이제 인왕하다는 것은 너무 많아서 너무 많다라는 의미는 각각 따로 있는 거예요. 가령 뭐 일간이 간목이 희신이다. 그건 일간이 뭐라는 뜻인가? 일단은 이제 삼합으로 된 거나 방합으로 된 것을 많다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의 거기에 어떤 목적과 할 일이 있는 것들은 많다고 하면 안 돼요. 가령 뭐 간목일간이 밑에 이제 뭐 인도 있고 묘도 있다. 근데 월지를 벗어나서 있다. 월지를 끼고 인묘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방합이라고 하죠. 근데 월지가 아닌 뭐 연일시에 인도 있고 묘도 있다. 그럼 그거는 이제 다 한 거예요. 그거는 다 한 건데,
뭐 월지를 끼고 삼합을 하고 있다거나 뭐 방합을 하고 있다거나 그거 너무 많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관설을 한다는 얘기 할 수 없어요. 육신과 격구 그 실용 실제 명리가 그게 벌써 절판됐구나. 그렇구나. 절판됐네. 인중간목의 도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해자축의 기준이죠. 그리고 이제 천간의 경금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오미가 기준이에요. 그건 이제 요즘 확장해서 술해자축인 묘 진월까지 인월까지 그러니까 술해자축 인월까지 이제 간목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천간의 경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술해자축 인까지 저기 진사오미 신까지 경금이 이제 천간에서 조우 역할을 하는 거죠. 천간에 월지에 있는 게 천간에 다투간이 되면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런 벌려놓고 책임을 다 못 진다는 의미도 돼요. 일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마무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사랑받는 사주는 부인으로서 사랑받으려면은 관인상생이 돼야 되고요. 살인상생, 관인상생이 돼야 되고요. 여자로서 사랑을 받는 사주는 식신생재, 상관생재가 돼야 돼요. 대개 이제 식신생재, 상관생재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라고 하고요. 관인상생은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되게 귀신으로 살다가 이제 희신이 오게 되면은 이제 희신으로 이제 돌아온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하던 일을 포기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거든요. 그거 쉽지 않죠.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희신의 삶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개 이제 귀신의 삶이라는 것은 귀신의 배합이 맞으면 귀신의 삶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희신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희신의 짝이 맞지 않으면, 배합이 맞지 않으면 그것이 곧 성공으로 이어질 수는 없어요. 가령 신월경금에서 천간에 이제 개수신금이라고 하는 이제 귀신이 있었는데 정화나 기토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제 짝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신월경금이면 정경으로 짝이 맞고 이제 기토가 운에서 들어와서 환경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는 거지 내가 환경에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상생, 이제 사랑받는 사주는 살인상생, 관인상생, 여자로서 남자의 사랑을 받는 것, 부인으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건 살인상생, 관인상생. 식신생재는 사랑을 주는 건데
어떻게 여자로서 사랑을 받는 게 되는 건지, 식신생재가 사랑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한테 사랑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제 식신생재라고 하는데,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식신생재는 여자로서 사랑을 받는 것이고, 관인상생, 살인상생은 부인으로서 사랑을 받는 것이다. 남자의 사랑을 받는 것과 남자 대 여자로서 사랑을 받는 식신생재, 상관생재, 아내와 남편으로서 사랑을 받는다는 관인상생, 살인상생, 이렇게 구분해도 돼요. 사주에 따라서 달라요. 가령 뭐 식신생재, 상관생재가 없다 사주에, 그럼 그 사람은 관인상생, 살인상생을 밖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없다, 그러면 식신생재, 상관생재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식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준다라기보다가 여자가 남자한테 주느냐, 남자한테 여자가 주느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받는 거예요. 여자로서 식신생재로 여자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식신생재 여자 사주다, 여자 사주로서 식신생재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명리라고 하는 것은 입체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요. 하나의 어떤 기준에 픽스를 시켜버리면 이게 응용하는데 매우 지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뭐냐, 남자 사주냐, 여자 사주냐, 부인이냐, 여자냐, 뭐 이런 어떤 그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남자 사주라면은 식신생재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 주는 거니까 사랑을 받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인진도 방합이 돼요. 그런 격각 같은 거는 명리학에서 보지 마세요. 인진도 방합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인진 방합으로 보세요. 희신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희신이 뭐 얘기하는 거냐고, 여기 아주 기초적인 인문적인 질문을 여기서 하시면 안 되는데. 희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연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그대로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희신이죠. 내 환경에서 요구하는 이제 조건을 내가 따라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희신이에요. 인묘월은 이제 간목이 병화를 생하는 거죠. 간목이 병화를 이제 생하는 거지만, 가령 이제 사오월령, 뭐 묘진월령이나 사오월령 같으면 병화가 간목으로 생을 받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생을 하는 것과 생을 받는다는 의미는 내가 준비를 해서 조직으로 나가느냐, 내가 어느 조직에 가기로 내가 미리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느냐, 이 의미예요. 그렇죠. 인진이 방합이면 인진이라고 하는 역할이 있는 거고, 묘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그 방합에 대한 기운이 더 세지는 게 아니라, 인이라고 하는 지식 체계와 묘라고 하는 활용할 때와 진이라고 하는 이제 부가가치를 활용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인진이면 시작하고 바로 결과를 얻는다고 할까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시작한다라고 할까요? 그 역할의 차이잖아요. 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내가 준비한 것을, 인으로 준비한 것을 묘로 활용하고 진으로 내가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지만, 묘가 들어오니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때가 왔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인진이라면 진월에 인이 있는 건지 인에 진이 있는 건지에 따라서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 인으로 시작한다라고 할 건지, 인으로 나는 시작만 하고 활용도 하지 않고 바로 나는 결과부터 낼 거야 라고 할 건지,
대한 역할의 차이죠. 그게 묘가 있으니까 무슨 뭐 묘가 없으니까 삼합이다 아니다 그런 의미로다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역할의 차이예요. 그거는 북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 여자를 이제 관인상생에다가 남자 여자 사랑을 거기다가 그냥 이제 저걸 할 게 아니고 음간이냐 양간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만약에 내가 양간이라고 하면은 음간들은 내한테 의지를 하려고 하겠죠. 정간의 정제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음간이라면 이제 근황하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내한테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까 관인상생, 살인상생은 남녀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고 부양하는 거에 대한 관점이 아니고, 아까 어떤 분이 사랑받는 사주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받는다는 관점의 단식적 판단이지,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그걸로다가 다 보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질문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져요. 상관경관하는 거예요. 정욱진 씨 상관격에 정인이 없어 상신이 없어서 이도를 했는데, 상관생지할 때 관운이 뭐 상관경관하죠. 상관생지라고 하는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자꾸 탈법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과태료를 물어야 될 일이 자꾸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재생관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겁재가 있다는 뜻이죠. 정관에 겁재를 제어하기 위해서 재생관을 하는 건데, 상관격에는 겁재가 굉장히 유리해요. 재생관으로다가 겁재를 쳐야 될 이유가 없어요. 상관격은 재생관을 잘 안 해요. 정화가 간목의 생을 잘 받으려면 벽갑을 해야 되는데, 벽갑을 안 해도 되는 계절이 유술, 해자, 월은 벽갑을 안 해도 돼요. 나머지는 벽갑을 해야 돼요. 벽갑을 하지 않으면 인하가 안 된다라고 해야지, 목국토를 우선시한다는 말은, 목국토라고 하는 것은 자축 인묘월에 들어가는 말이죠. 이제 춘하절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이제 간목이 목국토라는 것은 자축 인묘월을 말하는 거고, 묘진사오월은 을목의 목국토를 얘기하는 거고, 추동절의 목국토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나 타인을 개발하는 목국토라고 하죠. 건설, 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목국토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계절에 따라서 구분을 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관지지 뭐 아무 곳에나 있어도 돼요. 사주에 이제 신자진 삼합이 있다. 그걸 내합이라고 해요. 내합. 그런데 대운에서 이제 무술이 와서 인호술 또 새로운 삼합이 생긴다. 그것은 외합이라고 하죠. 외합. 내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고, 충으로 이제 삼합을 하면서는 외합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내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능력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이혼을 한다는 것은 재생관이 안 되고
정제를 하거나 제극인에서 이제 이혼을 하죠. 그런데 뭐 상관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제의 결과물이 상관경관이에요. 정제가 되면은 이제 그 재생관이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상관이 경관을 한다는 것은 제극인을 하게 됨으로 해서 상관이 살아나서 경관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정관격의 무인성사주 상관경관은 이혼 가능성이 높을까요? 라기보다는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정관격이 재생관을 받으면은 이혼 가능성이 많이 약해져요. 낮아져요. 편대정관이라고 하는 이제 화가 이제 재생관을 했는데 겁재운이 와서 제겁을 하는 게 아니라, 저거는 제겁이 아니라 이제 합파라고 해요. 합파. 재화가 아니라 합파. 제겁을 하는데 재성을 재화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 겁재를 재화하는 게 아니고 겁재를 합파하는 거예요. 근데 합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합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무정하다, 뭐 유정하다 이걸로 봐서 이제 사주를 봐야 알아요. 되게 이제 편제가 정관을 생을 했을 때, 편제를 이제 생을 하면은 겁재가 오면은 그냥 당연히 재화를 하는 건데, 편제가 정관을 생겼으니까 이제 화가 된 거잖아요. 화상생이 된 거죠. 화상생이 된 것은, 화상생이라는 것은 그 합파를 통해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재화를 통해서 나를 상생하는 편제를 구하느냐, 합파를 통해서 편제를 구하느냐의 방법이죠. 그 합파라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가서 잘 보여야 되고, 또 이제 협력을 받으려면 아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죠. 지금 9시 반까지만 하고 그만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지금 약 먹을 시간도 지났고 배도 고프고 그러네요. 사실 지네처럼 원진이라는 거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 게, 처음서부터 미워하는 마음은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으뜸원자 멸진자라고 해서 내 것이라고 하는, 저 별은 나의 별 하는 거 있잖아요. 당신은 내 것이야. 이게 있죠. 그 이제 소속을 이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소속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다보는 절대적인 사랑인데, 거기에 제3자가 개입이 됨으로 해서, 사술이라고 하면 진사에 뭐 이렇게 진술충이 온다든지, 유술에 수레에 뭐 이렇게 사회충이 온다든지, 뭐 이렇게 원진이 일어나는 것은 내 것이라고 믿어왔던 사람에게 제3자가 들어와서 마음을 팔잖아요. 제3자한테 마음을 팔잖아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어떤 그 갈등과 어떤 그 원망, 의심, 그런 것들이 이제 발동이 되어서 원진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개 원진살이 사주에 있는 것과 운에서 오는 것의 차이는 있는데, 사주에서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감정을 감성화시켜서 직업화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운에서 오는 것을 직업할 수는 없고, 그거는 이제 그 감정이 아주 나쁘게 발달이 되어서 부부관계가 이제 악화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제 목소리가 많이 피곤해 보이죠? 오늘 다른 날보다 한 30분 더 했네요.